주말 저녁. 어제 엄청 바빴지. 요새 근무 스케줄이 서로 맞질 않아서 겨우 일주일 만에 만났네. 같은 회사 다녀도 워낙 넓으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하고 나 만난다고 잠도 얼마 못 잤을 텐데 컨디션 괜찮아? 네 말대로 근무하기 전에 잠깐 쪽잠 자는 게 훨씬 도움되는 것 같아. 이따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출근해야지. 자긴 내일 쉬지? 월요일에 쉬는 게 의외로 좋다니까. 어, 오랜만에 헬스장 가서 PT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하려고. 그래. 내일도 잠깐 점심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자. 무리 안 해도 돼. 아님 내가 기숙사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처에서 먹자. 오케이. 어, 잠시만.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오늘 네 봄이불이랑 필요할 만한 물건들 가져와서 아빠랑 너희 기숙사 근처 다 와갔는데. 아, 맞다. 내가 지난번에 부탁했었지. 아예 깜빡하고 있었네. 너 어딘데? 지금 기숙사 아니야? 인근이긴 한데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거든. 잠깐만 기다려봐. 나래야, 혹시 내 물건 잠깐 네 차에 실어도 돼? 당연하지. 응. 엄마, 그럼 나 여기 XX랑 카페인데 이쪽으로 와. 내가 주소 톡으로 보내줄게. 알았어. 어머니셔? 오빠 보러 오신 거야? 어, 이불은 공간 차지가 심하니까 본가에 갖다 뒀거든. 겸사겸사 필요한 거 가져다 달라고 했지. 거의 다 와가니까 이따 같이 나가면 되겠다. 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 나 지금 옷 대충 입었는데 이상해 보여? 괜찮아.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쓰는 스타일 아니야. 잠시 후. 엄마! 아들. 근데 옆에는 누구? 안녕하세요. 신나래라고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어머, 여자친구?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반가워요. 나 명현이 엄마예요. 여보, 여보도 얼른 차에서 나와봐. 어? 누구라고? 명현이 여자친구래. 그래. 작년부터 명현이랑 사귄다는 동갑내기 애인이 이 친구구만. 네네. 나래도 고향이 인천이야. 동네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 동양이라니 더 반갑구만 그래. 내가 여기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야. 어떻게 나이도 같은 데다가 회사 지역도 같으니 둘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 참 잘 어울린다 명연아. 아, 엄마 아빠 저녁 아직 안 드셨지? 우리 안 그래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약속 있어. 아빠 친구가 화성으로 이사 왔대서 너 물건 주는 김에 거기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맞아. 두 사람 일도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텐데. 우리 그렇게 커플들 사이에 끼는 눈치 없는 사람들 아니야. 또 초면인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텐데. 우린 나중에 날 잡고 제대로 봐요. 쉬는 날이든 언제든 편한 대로 날 잡자고. 네, 좋습니다. 저 나이도 슬슬 찼겠다. 만난 지 거의 1년 다 됐음. 너희들 결혼 생각도 있겠지? 아이,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바로 물어봐. 둘이 워낙 잘 어울리고 이뻐서 그래. 이렇게 좋은 직장에 나란히 들어가서 살림도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 부담 주는 거라고 생각 마요. 우리 명현이가 장남이라서 결혼 푸시가 꽤 들어와서 하는 말이야. 아, 네. 엄마, 아빠, 그럼 짐은 여기 놓고 이만 가세요. 나래야, 이것만 차에 실어줘. 어, 아유, 무거운데 같이 날라. 차가 어디 있는데? 저기요. 응, 그래. 트렁크 좀 열어줄래? 아니, 이 차는 엠블럼이 뭔지 모르겠네. 국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우리 명연이도 없는 차를 벌써 그렇게 안 보이는데 허영이 심한 타입인가? 그건 또 우리 명연이한테 부담될 텐데. 아니지. 그래도 같은 회사에 다닐 정도면 일반 중소기업보단 연봉이 높을 텐데, 저 정도야 뭐. 엄마 뭐해? 트렁크에 짐 안 실어? 실어야지. 차가 참 좋네. 이건 무슨 차래?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기아트라고 있어. 그래.
이쁘네. 이런 건 얼마나 하나? 아니, 우리 딸내미도 차 하나 갖고 싶다는데 딱 끌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자산데? 운전면허 딴지 얼마나 됐다고? 아유, 말이 그렇다고. 있어봐. 지금은 최신 모델도 나와서 가격이야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전 2,700만 원 좀 안 주고 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뭐, 그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지. 일단은 합격. 날 왜 그렇게 훑어내리듯 보시지? 아까부터 뭔가 좀 품평당하는 듯한 느낌인데. 짐 다 실었으면 이제 그만 가지 그래. 약속한 시간도 다 돼가는데. 그래 가야지. 내가 현금이 얼마 없어서 많이 못 주는데 이걸로 둘이 저녁 사 먹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마요. 내가 우리 명현이 여자친구 처음 봐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어른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요. 그래, 받아달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집에 꼭 들러요. 어? 다음에 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유, 엄마는 우리가 무슨 고등학생인 줄 아나 다짜고짜 손 부여잡고 용돈 주고 해서 많이 부담스러웠지. 어, 살짝? 엄마가 잔정이 많은 성격이라 사람을 너무 좋아해. 내 여자친구라니까 갑자기 잘해주고 싶었나 봐. 다음에도 부담스러우면 말해. 내가 잘 커트해줄게. 어, 그럼 우리도 저녁 먹으러 갈까? 그러자. 1년 후. 아들, 엄마 어때? 화장 들 땐데 없어? 스타킹 올도 안 나갔지? 예, 예. 우리 엄마가 제일로 이쁘니까 걱정 마. 근데 왜 이렇게 힘줬어? 말도 마라. 네 엄마 지난주엔 주름살 커버한다고 피부과도 다녀왔다. 하던 데가 앞에서 기 안 죽겠다면서. 그냥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기 죽을 건 뭐야. 남들은 그냥 인사하는 자리다 하지만 상견례라는 게 그게 아니야.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데선 보이는 게 단데. 나래 엄마도 아마 엄청 신경 쓰고 왔을걸? 예비 장모님은 글쎄 화장도 잘 안 하시고 엄마처럼 꾸미고 그런 데는 관심 없는 것 같던데? 그래? 혼자 된 지 오래됐다더니 그런 데에 무심한가? 됐어. 뭘 그렇게 혼자 경쟁의식에 불타고 그래. 애들이 결혼하지 당신이 결혼해?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은 산통 깨는데 뭐 있어. 이 나이 먹도록 관리하는 게 좋지. 그럼 늘다리 티 팍팍 낼까? 이참 양복 좀 새로 바꾸라니까 언제 저걸 입고 왔어? 됐어. 난 편한 게 제일이야. 사돈댁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면서 이만 들어가지. 어, 저쪽 방인 것 같아. 들어가죠. 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나래야. 오래 기다렸니?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예비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명은이 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명현이한테 듣기론 화장도 잘 안 하고 꾸미는 거 안 좋아한다 들었는데 왜 저렇게 이뻐? 나이는 나보다 많다면서 피부는 뭘 발랐는지 하얗고. 엄마? 다들 앉았는데 뭐하고 서 있어? 앉아야지. 그래. 저희 엄마가 오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래. 나도 어제 눕는데 괜히 잠이 안 와서 몇 시간 못 잤지 뭐야. 이해합니다, 예비사돈. 예. 이야, 근데 장모님 잠 못 주무셨다면서 오늘 너무 고우신데요. 원피스 색도 잘 봤고요. 아까는 내가 제일 이쁘다더니 그새 예비 장모한테 립 서비스 하기는. 저럴 땐 아들놈 키워봤자 말짱 도루묵이네. 그래? 우리 나래가 사준 거 그대로 입은 거야. 워낙 이런 옷은 잘 안 입어서. 나보다야 예비 안사돈께서 옷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무렴. 그것도 있는 사람만 입게 되니까 영 어색하고 그럴 수 있죠. 전 나이 들어도 여장 꾸며야 된다 주의거든요. 예,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나래가 평소에 화장기 없이 수수하게 다니는 거 보면 안사돈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저랑 볼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딱히 엄마 영향을 받았다기보단 일할 때 화장하는 게 불필요해서요. 어차피 팹에 들어가면 화장해도 다 지워야 돼서. 출근할 때 화장을 안 하다 보니 화장품도 기초 제외하고는 안 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할 때 왜 화장을 지워야 되지? 뭐 그런 규정이라도 있나? 아, 다들 시장하실 텐데 일단 식사부터 하면서 얘기 나눌까요? 그래. 어머님, 아버님 드시죠. 여기 앞접시 드릴게요. 장모님 건 여기요. 저, 죽 시켰습니다. 난 알아서 잘 먹으니까 명인이도 들어. 명인이가 저한테도 그렇고 나래한테 하는 거 보면 참 꼼꼼하고 살뜰해요. 그죠? 오늘 일 때문에 못 나온 우리 딸랑구보다 명윤이가 애교가 더 많고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명윤이는 내가 크게 손탈 일 없이 얼마나 알아서 잘 컸나 몰라요. 다들 나만 보면 아들 참 잘 키웠다 소리 할 정도였다니까요. 아들들 한 번쯤은 겪는다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곧 법이네라서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은 안 했다니까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아주 척하면 척이었죠. 내가 오죽하면 시험 기간에 밥도 안 먹어서 책을 몰래 치울 정도였다니까요. 어, 그렇군요. 또 이뿐이겠어요. 지금도 담배고 술이고 몸에 안 좋은 건 일절 안 하잖아요. 나래야, 너도 남자들 많은 회사에서 일하니 알겠지만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니다. 그 군대에서도 유혹이 장난이 아니래. 그런데도 얘는 차라리 선배한테 까이면 까였지. 본인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한대. 내가 낳았지만 걸어다니는 도덕책이야. 우리 나래가 보는 안목이 탁월한 거야. 내 아들 이러지만 이런 남편감이 어디 있어? 아마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그 애기 육아도 도맡아 할걸? 엄마 알았어 그만해. 아, 제가 좀 팔불출 같죠?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지금 우리 애들 쉽지 않은 길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고등학교만 나와서 S사 생산직 취업?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나래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들 공고에서 전교에서 놀고 출결도 좋고 아주 성실했어요. 그러니 시험도 그렇게 단번에 붙었죠. 그 S사에 공부에 날닥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그것도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명윤이가 서울권 대학 성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던 애예요. 근데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버는데 그 비싼 등록금 어떻게 감당하냐면서 차라리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버는 게 낫겠다고 알바부터 시작한 애입니다. 지금 대학교 나온 명인이 친구들 S사는커녕 다른 대기업에 발도 못 붙였을걸요. 예, 그러네요. 영현이가 안 사둔 말씀처럼 어릴 적부터 기특했네요. 사실 요즘같이 다들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한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죠. 나래 같은 경우엔 박사과정까지 밟을 터라 제가 뭐라 말할 처진 아니지만 저도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한 상황일 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데 크게 동의합니다. 예? 박사과정이요? 나래가요? 예. 어? 내가 듣기론 나래랑 명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들었는데? 아, 같은 S사는 맞는데요. 생산직이 아니라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어요. 명현이한텐 자세하게 못 들으셨나 봐요. 아, 엔지니어? 아, 그 공장 기계들 설계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어머, 몰랐어. 명인아, 너 왜 엄마한테 자세하게 말을 안 했어? 난 회사에서 만났다 해서 당연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줄 알았잖니. 뭐 굳이 그렇게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그래도 대강 다른 부서라고 말을 했어야지, 인서가. 엄마 민망하게. 민망해 하실 필요 없어요. 명현이도 나래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각 부서에 들어간 걸요. 아, 그죠? 맞아요. 근데 나래도 공부를 엄청 잘했나 봐요.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할 정도면 엔지니어 이런 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예. 저도 사실은 근무 방식이 3교대 변형교대인지라 건강해질까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직이든 뭐든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초년생 때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어렵게 키우다 보니 경제적인 자립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죠. 경제적인 거 아주 중요하지요. 야, 그럼 저희 집안에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군요. 아주 똑똑한 딸을 잘 두셨습니다. 예비 사돈.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내가 멍석을 깔아준 셈이네. 아휴. 그럼 앞으로의 결혼 계획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어디들 날짜는 대략적으로 정했냐? 내년 초쯤으로 생각한다 했었지? 어, 넉넉 잡아 4월 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 예식장 투어 다니면서 정확히 날 잡아보려고요. 그래. 일단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니니 근처에 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회사 인근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 정도 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따로 집 구할 필요 없이 영은이가 기숙사 나오고 바로 살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집이 있어? 네. 저도 입사 초반엔 기숙사에서 지냈다가 아무래도 제대로 쉬려면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가 보태주셨고 나머진 제가 모은 돈으로 장만했습니다. 아이고야,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아주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1등 신부감이야. 아닙니다. 저 혼자 마련한 것도 아닌걸요. 그, 그럼 우리가 혼수를 해줘야겠구나. 아무렴 지금 가구 살림들 다 쓰던 것들인데 새 시작할 겸 다 바꾸는 게 낫지. 어우, 굳이 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엄연히 네가 집을 해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니? 침대부터 가구까지 풀 세팅해주마. 어차피 우리가 집을 해줄 생각이었는데 혼수 정도야 어렵지 않아. 나중에 명인이랑 목록 한번 짜봐. 네, 그럴게요. 예산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님이 갑자기 날 보는 눈빛이 싸늘하시네. 딱히 뭐라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1시간 후. 넌 아래가 박사의 엔지니어란 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난 너랑 똑같은 고졸 출신인 줄 알고 네 자랑 실컷 늘어났는데. 예비 사돈이 속으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바꿨어. 자기 딸은 인서울 공대도 모자라. 대학원 졸업에 그 힘들다는 엔지니어까지 됐는데. 엄마 반응 이럴까봐 말을 안 한 거야. 또 비교할 게 뻔하니까. 나도 뭔가 꿀리기도 하는 것 같고. 꿀려? 누가 꿀린대? 야, 너도 대학 나왔으면 그깟 박사 거죠? 밟을 수 있어. 사실 고졸 출신이 거기서 살아남기가 더 힘든 거 아니니? 네가 더 대단한 거야. 이랬다 저랬다 뭐라는 거야. 우습게 보면 어쩌냐느니 또 꿀리는 건 아니라 그러고. 시끄러워. 엄마가 그렇게 대학은 가야 된댔잖아. 개나 소 나가는 대학인데 넌 그것도 안 갔으니 그게 대학원 졸업이랑 대비돼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나래도 못 만났어.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정신 차려서 시험 본 걸. 대학 갔으면 너느라 지금 회사 취업할 생각도 안 했겠지. 모르는 일이지. 네가 나래랑 같은 엔지니어가 됐을 줄 어떻게 알아? 아이, 왜 자꾸 엔지니어에 꽂혔어? 그야 너보다 걔가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지. 학력 차이도 차이고 취급하는 업무 자체가 임금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나야 그냥 팹에서 일하는 거고 나래는 그 기계 자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못 살아. 너 똑똑히 들어. 아무리 업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래가 위라고 하지만 절대 그거에 휘둘려서 나래한테 지고 살지 마라. 어, 벌써부터 주눅든 그 표정. 마음에 안 들어. 당당하게 배우자로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네 예비 장모한테도 지금처럼 다정하게 말하지도 마. 어디 백년 손님 사위를 두고 말이야. 말끝마다 명연이 명연이.
사위를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자기 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밑에서 보겠다 이거야? 나 나를 데려다 줘야 돼서 난 내릴게. 아빠 저기 오시네. 그냥 집에 가. 나래를 왜 네가 집에 데려다 줘? 너는 차도 없으면서 굳이 차 있는 애를 왜? 아휴, 엄마. 어차피 나래도 나도 출근이라 그냥 일찍 들어가려는 거야. 나 가요. 화 좀 그만해. 좋은 일이잖아. 돈 많이 버는 며느리 들어오면 좋아해야지. 왜 이렇게 성을 내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야, 네가 잘 나야 되는데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이니까 그러지. 아, 열뻗쳐. 나 참 이 사람 여태 그 소린가? 내 아까부터 듣기 싫어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왔더니만 대체 뭐가 문제야? 나래랑 사귄다고 할 때만 해도 아주 이쁘다 이쁘다 달고 살던 옆에 내가 왜 갑자기 나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남들이랑 비교해보면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떠받들 판에. 잘난 며느리를 봐서 내가 왜 불리하게 눈치 보고 그래야 되냔 말이야. 눈치를 보긴 뭘 봐. 정작 예비 사돈이랑 나래는 그런 거 안 따진다는데 왜 너 혼자 그런 생각이. 네가 초장에 이 길을 꺾어놔야지. 안 되겠어. 이러다간 우리 명인이 잡아먹고 자기 혼자 기세등등하게 될 거야.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와이프 떠받들고 모시는 머슴으로 두게 만들 것 같아? 이거 내 말을 전혀 듣지는 않은구만. 출발할게. 벨트나 해. 1년 뒤. 과일은 다 깎았니? 네. 지금 사과랑 배 깎고 있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못생기게 깎을까? 너 집에서 공부만 했지 이런 집안 살림 같은 거 전혀 배우지 못했구나? 네? 네, 아무래도 그쵸? 어쩐지 우리 명인이가 요즘 얼굴이 홀쭉해졌다 했더니 그게 다 너 때문이로구나? 예, 아무리 맞벌이도 좋다지만 네 신랑 밥 굶기고 그러면 안 된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 한 끼 하나 안 먹어봐라. 일할 힘이 나겠니? 와이프 내조란 게 별거 없다.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 제때제때 끼니 안 챙겨 먹이는 것도 그것도 내조야. 어, 저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스케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 교대가 매주마다 바뀌고 그이는 2주마다 바뀔 때도 있고 잔업 있으면 들쭉날쭉해서요. 딱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사는 식당에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돼서 굳이 집에서 안 먹어도 돼요. 퀄리티도 훌륭하고요. 뭐? 아침을 준다고? 네, 24시간 가동하다 보니 사는 식당도 다 식사 제공돼요. 저흰 가끔 테이크아웃도 해서 집에서도 먹는걸요. 영은이도 제가 해준 것보다 회사 밥이 맛있대요. 에, 그러니까 오죽 네가 해준 게 맛이 없으면 명인이가 그런 말을 했겠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너 시어머니 말에 그렇게 누가 토달래? 어른이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지. 고지고대로 네 성질대로 받아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너 대학원까지 나온 배운 여자라고 어디 시애미도 가르칠 속셈이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조용히 해. 뭘 들어 듣기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휴일이 일요일 월요일이랬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매주 비워서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요리 좀 배워라. 진작 내가 가르치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바쁘다 시간 없다 입에 달고 살아서 못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매주 인천까지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주마다 교대 바뀌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춰갈 수 있나요? 늦게라도 되는 대로 와. 새벽이라도 오면 가르쳐 줄 테니까. 어머님! 왜? 네가 그렇게 보면 내가 무서울 줄 아니? 도대체 결혼 후에 저한테 살림이며 다른 부분까지 왜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부당합니다. 식사 같은 경우엔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잘 나오고 있고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아무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특수한 근무 형태라서 저희 부부가 잘 합의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걸 아무리 제 남편의 어머님이라 하더라도 터치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 엄마가 그이한테 뭐라고 할 권리도 없고요. 과도하게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네 하는 꼬락서니 보면 집에서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는데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뭐? 식사가 잘 나와? 아무리 그래봤자 회사 밥이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직장에서 밥이 잘 들어가겠니? 너야 엔지니어로 대접받고 사니까 눈칫밥 같은 거 안 먹겠지만 우리 명인이는 고졸 출신이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야. 아까 보니까 명인이가 밥을 아주 흡입하던데 그게 다 엄마 집이 제일로 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저라고 회사가 다 편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기계 가동에 문제라도 생길까 매일매일 확인하고 컨펌 받는 게 일상이라 제가 더 밥을 못 먹어요. 당장 쉬는 휴일이라도 기계에 문제 생기면 당장 뛰어가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어머님 자꾸 그이가 헬쑥하다고 하시는데 밥을 흡입하는 건 요즘 명은이가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요. 사내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있고 채식 위주 식단을 했고요. 헬쑥한 게 아니라 감량을 한 겁니다. 이건 그이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저게 하여튼 간에 가방 끊긴 것들은 처리서 안 돼. 아주치 잘난 맛에 사는 싹퉁 바가지 같으니라고. 1시간 후. 이게 뭐야? 중메이커래. 어머님이 홈쇼핑에서 사셨다나 봐. 에? 웬 중메이커? 당신 아침에 닭죽이든 호박죽이든 든든하게 죽이나 두유 끓여서 먹이라고. 나 아침 회사에서 먹는데? 그니까 그걸 어머님한테 좀 전달해 줄래? 내가 얘기해도 절대 굽히질 않으셔. 무조건 집밥을 먹어야 된대네. 어이, 엄마도 예전에 일할 때 밥심으로 일했어도 그래. 할머니들 다 그렇잖아. 밥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 근데 어머님은 유독 심하셔. 오늘은 어떤 소리까지 하셨는 줄 알아? 요리 형편없다고 매주 휴일마다 와서 요리 배우고 가래. 어머님은 내가 정말 오늘 여기 오는 것도 20시간 이상 깨어 있어서 가능한 거란 걸 모르시나 봐. 매번 엔지니어, 대학원 며느리라 잘난 척한다고 하니 뭐라 말도 못하겠고. 야, 엄마도 엄만데 너도 적당히 할 수 없어? 어? 내가 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엄마한테 너무하긴 하더라. 엄만 나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냥 적당히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하고 둘러대면 될 걸 왜 굳이 엄마 화를 돋고. 신혼 때 그래서 참았잖아. 근데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니까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고. 그럼 당신은 내가 계속 어머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너도 참 성격이 지지 않으려 하니까 자꾸 엄마랑 부딪히는 거잖아. 어른인데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정도 것이지. 어머님은 점점 그 선을 넘으시고 있다고. 매번 시가만 다녀오면 너무 지쳐. 어머님이 애정이 있어서 쓴소리 하는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해도 어머님은 내 감정 하나 고려 안 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만 뱉는다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데 얘기를 해야지. 이 말대로 내 어머님 그럴게요 했다가 진짜 매주 휴일마다 요리 배우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아이, 엄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러겠냐고. 아직도 어머님 캐릭터를 모르는구나. 어, 진짜로 그렇게 할 뿐이야. 아까 나한텐 새벽에도 오라더라. 에이, 지금 내가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알아? 우리 엄마겠지. 아니, 너야. 어? 차라리 중간을 지키지. 매번 교묘하게 어머님 편만 들잖아.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겠냐? 나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가 참아라. 내가 굽히면 다 편해진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성격을 고치라 하겠어? 그냥 네가 마음을 바꾸는 게 빠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왜 나만 참아야 돼? 어머님은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데 난 할 말도 못하게. 나라고 어머님이랑 맨날 부딪히고 싶은 줄 알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러다가 너한테까지 짜증나서 결혼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후회라고 했어?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냐? 어, 지금 네가 끝까지 네 의견만 내세우는 거 보니 후회되네. 어떻게든 그 마음 부정하려고 했는데 고맙다. 야, 신나래. 그냥 넌 네가 다 이기고 싶지? 네 잘난 맛에 살고 싶지? 뭐? 다들 회사 내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집에서도 기고만장하고 싶어져? 나 아래로 휘두르고 싶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내 아래야? 직속 부서도 아닌데. 그래, 직속 부서 아니지.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설비 부서에 들어가셨으니 나보다 돈 많이 버시니까 다 아래지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못 지겠는 거 아니야? 얘기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튀어?
내가 언제 설비부서 들어갔다고 너한테 부심이라도 부렸니? 왜 혼자 안 부려도 될 자격지심을 부려? 자격지심? 누가 자격지심이래?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일 얘기가 왜 나오는데? 내가 뭐 너 생산직이라고 무시했어? 뭘 했어? 됐다. 매사 당당한 넌 모르겠지. 비교당하는 거.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알아서 가. 난 친구네 있다가 출근할 테니까. 제대로 말 마무리도 못할 거면 시작이나 말든가. 뭐 하자는 거야? 네 알아서 해. 며칠 후. 명연아, 왜 나래 통화가 안 되니? 내 전화를 아예 안 받던데? 몰라. 요새 나랑 근무 패턴 반대라 서로 얼굴도 못 봐. 난 스윙 근무고 나래는 지와이 근무야. 어? 내가 준 죽메이커로 죽 안 만들어줬어? 내가 너 아침 좀 챙기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걔도 참 어지간하다. 죽은 무슨. 그거 갖고 대판 싸웠어. 그 이후론 말도 안 섞고. 엄마도 나래 좀 그만 괴롭혀. 나한테 그 히스테리 다 풀잖아. 뭐? 아니, 걔가 그래? 내가 괴롭힌다고? 참나 이거 웃기는 애네. 남편 밥 좀 잘 챙겨주라고 한 소리 도리어 지 남편을 잡아? 아, 다른 소린 안 해? 너 무능하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냐고.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편 말이고 시어머니 말이고 다 무시하겠지. 내가 자기랑 같은 입장이면 그러겠어. 아이 얘가 정말. 먼저 화내서 전화 끊을 정도면 진짜 애를 단단히 잡았나 보네.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찾아가서 이번에야말로 단판을 짓든지 해야지. 어딘 네가 꺾이나 내가 꺾이나 해보자. 같은 시각. 여보세요? 나래야. 자는데 깨운 거 아니지? 아니, 이제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래? 이번 주 야간 근무라 그랬지? 맞아. 잘 됐네. 내일 엄마가 아침에 너희 집에 잠깐 들를까 해. 우리 집에? 그래. 날도 슬슬 더워지는데 다들 일주일마다 밤낮 바뀌어가며 일하는데 이럴 때 체력 안 떨어지게 보양식 같은 거 먹여야지. 엄마가 토종 닭백숙 맛있게 해줄게. 엄마 꼭 여름 오기 전에 우리 먹인다고 고생이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야 엄마 맘이 편해서 그래. 니들이 일반 회사원들이랑 다르게 근무가 들쑥날쑥 하잖니. 지금이야 젊어서 몸에 티는 안 나도 나중에 골병 들면 큰일이야. 그리고 엄마 한의원에서 추나치료 받는 김에 체력 강화에 좋은 약재 있대서 너랑 명은이 거까지 한약 지었거든. 그것도 같이 챙겨갈게. 엄마.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어머님이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 어머님한테 보양식이나 한약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예전 연애할 때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 내 남편마저도 나보다 엄마 입장을 더 잘해야 해주는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늘 고마워서 그래, 엄마한테. 아, 엄마! 나 잠깐 집안일 하고 있어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일 조심히 오고 오면 연락해. 여보세요? 나래야!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다급하게 끊어? 분명 우는 목소리 같았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건가? 내일 되면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너 집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 엄마가 얼른 만들어서 명인이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가게 해줄게. 어, 고마워, 엄마. 명인은 집에 있으려나? 아마도? 서로 연락 안 하니? 아무리 같은 회사 다닌다지만 서로 일상도 공유하고 해야지. 부부일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그래야 돼. 엄마, 근데 있잖아. 응? 아니야. 기껏 나 위해서 한약이랑 보양식 사온 엄마한테 지금 바로 이혼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겠지. 먹고 나서 이따가 얘기해 봐야겠다. 장모님! 이서방! 잘 지냈어? 이른 아침부터 놀랐지? 어제 내가 엄마 잠깐 오신다고 말했었지? 맞다, 그지?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밖에 안 돼서 내가 좀 일찍 왔어. 날도 더워지는데 다들 공장에서 일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보양식 좀 만들어 주려고. 어이, 안 그래도 자네 이거 먹어봐. 내가 한약 지어왔거든. 이거 공복에 먹어도 된다니까 바로 마셔도 돼. 어, 감사합니다. 저 씻고 와서 머리만 금방 말리고 오고 먹겠습니다. 그래. 나래야, 엄마 그럼 가져온 재료 손질하고 있을게. 너도 씻고 오든 먼저 자든 해. 그럴게. 잠시 후. 피곤하다. 일단 조금만 눈 좀 붙이고 나서 엄마가 해준 밥 먹어야겠다. 야, 신나래. 놀래라. 어머님. 이게 아주 팔자 죽게 늘어져서 잠을 쳐자고 있네. 야, 네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배 쫄쫄 굶고 있는데 퇴근했으면 남편 아침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아침에 아들 아침 안 챙겨줬다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준 죽메이커로 두유는커녕 죽 하나 끓여준 적 없다면서. 심지어 뭐? 내가 널 괴롭혔다고 네 남편한테 꼰질러? 얼마나 배가 고프면 오늘 아침에도 명인이가 엄마 반찬 가져오면 안 되냔 말을 해. 자긴 혼자 밥 차려 먹을 줄 모른대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다 있고 심지어 라면까지 있는데도 엄마한테 전화래요. 또 대들어. 너 진짜 집안 수준 알만하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누가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니랄까봐 아주 억세고 드세기는. 네. 부당한 대우에는 굴하지 않고 할 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욕보여요?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알아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면서 누가 누굴 잡아먹는다고 하는 건데요? 아줌마야말로 하나면 손 먼저 나가는 거 보니 어릴 때 가정교육 제대로 안 배우셨나 봐요? 뭐야? 아줌마라고 했어, 시어머니한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사돈을 네 엄마 운운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라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이딴 게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선. 너 같은데 몇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머리 든 거 많다고 지 남편이랑 시가 식구들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봐요. 뭐야? 사돈? 왜 그렇게 귀신 보듯 쳐다봅니까? 아니, 어머! 며칠 전부터 통화했을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은지 무슨 일이 있나 싶더니만 당신이랑 이명언이 이렇게 들들 볶고 있었구만. 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하고 온 애한테 아침을 안 차렸다고 손을 올려? 감히 내 귀한 딸한테 나도 안 때려본 얼굴을. 장모님, 저 때리신 거예요, 지금? 사돈!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왜요? 당신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손을 냈으니 나도 사위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 겁니다. 당신 아들 맞는 건 마음 아픈가 보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당신 딸내미 하는 꼬락서니를 봐.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직무유기하고 있잖아. 언제부터 아내가 남편한테 아침상 차리는 게 직무유기가 됐지? 그러는 당신 아들은 남편으로서 뭘 하는데? 뭐? 지들은 하는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주제에 내 딸이 잘났다 먼저 입 밖으로 꺼냈거나 유세를 부렸으면 몰라. 지들 혼자 열등감에 빠져서는 와이프고 며느리고 까내리기 바쁘니 원. 장모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말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너도 똑같아 임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기보다 못하다고 질투를 해. 심지어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한심하게 짝이 없는 놈. 네 엄마가 도가 지나치면 네가 나서서 방어를 해줘야지. 어디서 똑같이 회초리질이야. 넌 그래서 근무 끝나면 우리 나래한테 밥 차려봤어? 뭘 해줘봤어? 그게 속이 어쩜 그렇게 좁아 터졌는지. 피해의식도 적당히 부려. 학력이고 직업이고 구분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들이 스스로 저급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라니. 고맙네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 막 넘은 지금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줘서 정 뚝 떨어지게 해줘서. 딸애야.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봐. 똑같이 인천에서 온 두 엄마 중 한 명은 자기 아들 밥 안 차려줬다고 따지러 온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사위랑 딸 고생한다고 직접 한약에 보양식 바리바리 싸운 사람이 있다면 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혼자 편견에 찌들어서 갇히게 만든 거 바로 당신이야, 이명현. 정말 나랑 이혼한다고?
왜? 내가 그럼 참고 살 줄 알았니? 그렇게 네 엄마가 막말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데도 내가 왜? 네 말대로 나 잘났잖아. 연봉도 억대고. 이 집도 내 거고 차도 있고 심지어 날 이렇게 믿고 응원해주는 내 편인 엄마까지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내가 돌았니? 아이씨, 네 엄마가 그리 말하던 너 떠받들어주는 여자 잘 만나길 바라. 어디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니, 나래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드님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 주시죠. 지금 당장. 이건 꿈일 거야. 난 이혼까진 시킬 생각 없었는데. 아니라고. 그냥 잘난 며느리 기만 죽이려고 그런 건데. 다시 생각해봐도 찌질한 피해의식을 가진 전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도 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도 전 남편과 결혼하느냐 이 소리를 안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최우선 조건을 제가 좋아하고 서로의 업무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왔기에 당연히 전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죠. 알게 모르게 느꼈던 저에 대한 열등감은 시모 못지않게 크단 걸 안 이후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최근 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워낙 저희 회사 공장이 큰 탓에 마주칠 일이 많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만뒀다고 하니 은근히 속이 시원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기보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개발하여 살기를 바라봅니다.